분석 심리학 하면 칼 융, 다들 바로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의 위대한 유산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어쩌면 외면해왔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융의 사상과 인종 문제라는 아주 복잡한 관계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융 자신이 남긴 말로 시작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위인을 무작정 영웅처럼 떠받들게 아니라 그 결점까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진짜 위대함이 보인다고 말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융의 정신으로 융 자신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한 위대한 사상가의 이론, 그 중심에 인종차별이라는 아주 불편한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죠. 자, 첫 번째로 이 논문이 제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비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융의 초기 사상이 백인 우월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백인 우월주의 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는 융이 초기에 가졌던 두 가지 핵심 믿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인종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실제하는 개념이라는 믿음. 그리고 둘째, 유럽 백인의 정신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생각.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비판은 아주 중요한 전제에서 출발하는데요. 바로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허구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종을 기반으로 한 융의 초기 이론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위험한 토대 위에 서 있었던 셈이죠. 그럼 융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지적인 배경, 그러니까 과학적 인종차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당시의 지적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18세기 린네의 인종분류에서 시작해서 19세기 골턴의 우생학으로 이어지는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종을 나누고 등급을 매기던 시대였던 거죠. 융 역시 바로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934년에 아리아인의 무의식이 유대인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가졌다는 지금 보면 정말 충격적인 문장을 쓰게 됩니다. 이런 이론들은 그저 학문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생각들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논문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6배,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에서 비히스패닉계 흑인 여성이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 여성보다 무려 2.6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격차가 개인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학을 나온 흑인 여성조차 사망 위험이 훨씬 높다는 건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인 편견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이런 우생학적 사고가 낳은 비극은 렐프 자매의 이야기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드러납니다. 14살, 12살 소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질 권리를 영원히 빼앗긴 사건이죠. 이건 그냥 과거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융이 초기의 생각에만 머물렀다면 평가는 간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변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융 자신의 지적인 여정과 그의 고백을 직접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의 변화는 이 두 문장에서 정말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1934년의 문제적 발언과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뒤인 1945년의 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불과 11년 만에 그는 자신이 옹호했던 인종이론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부르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진짜 심판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었죠. 더 나아가서 그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 시대의 편견에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집단적 죄책감을 느낀다고 쓴 거죠. 이건 단순히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한 한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분석 심리학계는 이 복잡한 유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논문의 저자는 융의 자기 성찰에서 멈추지 않고 현대 심리학계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저자는 국제분석심리학회에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째, 융의 저작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비판해라. 둘째,
과거의 편견 때문에 학문적으로 고립됐던 걸 인정하고 유감을 표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분석가들을 위해 편견과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라.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반성하며 미래를 바꾸자는 아주 명확한 요구죠. 이런 움직임은 분석심리학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미국 정신분석학계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죠. 이들은 인종 문제가 더 이상 심리학의 부가적인 과제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맥락 없이는 인간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이 문제는 정신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융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위대한 인물의 빛나는 업적과 어두운 그림자,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 바라봐야 할까요? 무조건 숭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그 복잡성을 끌어안고 성찰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유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